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 핵심 이제 문제가 뭐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청와대의 털을 국민한테 되돌려드리는 것, 이것에서 핵심적인 난관이 뭐냐, 경호 문제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호가 가장 큰 난관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서 갑자기 대통령 경호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의 허진 정치부 기자가 쓴 칼럼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청와대 경호야. 청와대를 해체하고 이전하고 광화문 시대다, 용산 시대다, 뭐 한남동에 관저를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 다 경호하고 관련도 있다. 문제는 경호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소개를 합니다. 2000년인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 대학에 이제 졸업 축사를 하러 갔답니다. 근데 축사가 끝나고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는데 졸업생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일제히 계란을 던졌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청중들 사이에 곳곳에 있던 이제 청와대 경호원들이 육탄 저지, 계란을 던진 학생들한테 뛰어들어가지고 뭐 허리를 낚아채든 어깨를 짓누르든 바닥에다 일단 쓰러뜨리고 보는 겁니다. 경호의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대통령에게 뭔가 유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바닥에 쓰러뜨린다. 그 사람이 어떤 가령 이제 무기 총류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쏴서 쓰러뜨린다,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던지니까 일단 바닥에다가 제압을 한 건데, 그게 만약 계란이 아니고 돌멩이였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그래서 경호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섬뜩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시절에는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과잉 경호는 안 할 테야 라고 다짐을 했던 대통령 후보도 당선인이 되고 이제 대통령 취임을 마친 뒤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공개로 경호 시범을 본답니다. 그때 그 경호팀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경호 시범을 보면은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경호팀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된대요. 저도 청와대 주변에 살고 있어서 청와대 앞을 이제 통과를 해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접근하는 이제 접근로가 대략 한 4군데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경복궁 울타리를 타고 쭉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 접근 도로라고 볼 수 있죠. 통의동하고 경복궁 그 사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청와대로 가는 접근로이고, 또 하나는 삼청동 쪽에서 총리 공관 앞을 지나가지고 쭉 길을 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청와대 접근로가 있고, 또 하나는 효자동 주민센터 쪽에서 이 청와대로 들어오는 그 접근로가 있고, 또 하나는 부암동 쪽에서 쭉 내리막길 타고 내려오는 청와대 접근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갈 때마다 자동차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경찰관이, 청와대 경호팀이 꼭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리를 내리게 한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간다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러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물어보지 했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자동차 문을 내리고 안에를 살펴보는 척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위험한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그런 목적도 뭐 일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청와대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허튼 짓 했다가는 경호팀에게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청와대 경호팀한테 깜짝 놀란 것은 연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 갔을 때 그때 경호원 중에 일부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이 됐었는데 아니 기관단총을 몸에 지니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경호팀들이 기관단총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많은 반응은 섬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시장에서 이렇게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 손님들하고 접촉을 하는 대통령한테 뭐 잘못했다가는 그냥 기관단총 세례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이제 간담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약속된 시간보다 약간 늦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이 청와대 경호팀이 몸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논란이 됐었죠. 아마 경호팀 그 매뉴얼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거 대통령이 계시는 어떤 곳에서의 좀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몸수색을 해라. 늦게 도착했다는 것은 뭔가 어디서 뭐 테러 물품을 몸에 소지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고 보고 몸수색을 반드시 해라. 그래도 한국의 제1야당 얼굴이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원내대표를 몸수색을 했다. 이제 그래서 말들이 많았었죠. 청와대에는요 또 그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보안 손님이라는 게 있답니다. 보안 손님. 보안 손님은 몸수색 없이 그냥 청와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가 보안 손님이었다고 그래요. 오기만 오면 얼굴 보고 그냥 프리패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엄격한 보안을 하고 경호를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국내에서 심각한 위험 상황이 대통령이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공격 징후가 있어서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경호팀의 최대 경호 실패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10월 26일 날 안가에서 시해된 사건. 그게 경호팀의 최대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누구 손에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측근에서 가장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중앙정보부장한테 그렇게 당한 겁니다. 김재규. 아니 그러면은 말이죠. 네? 대통령 경호팀 내부의 적한테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는데 외부에서는 이렇다 할 위험이 없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래서 경호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외부 위험이 없던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경호도 특히 청와대 경호는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형식에 얽매인 그런 경호 체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지금 이제 청와대를 해체를 하고 뭐 용산 시대, 용산 쪽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한남동에 관저를 마련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종래에 대통령 경호는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다면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문제가 옛날 권위주의 시대처럼 뭐 그 경호팀들의 인해장막에 휩싸이게 하고 철통 보안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대통령이 용산 시대,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바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동안의 청와대의 이 경호 이것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새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경호 방법을 체계를 모색해야 될 때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